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소란에 의해서 이미 동일한 또는 유사한 범죄들이 셀 수 없이 벌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제대로 처벌받았나요? 네,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 텔레그램 N번방의 실체에 대해서 직접 취재했던 최강일 PD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세 분과 한번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예. 네, 먼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한 조 씨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가 오늘 최종 결정됩니다. 그에 앞서서 한 언론을 통해서 조 씨의 신원이 공개됐죠, 김영주 변호사? 네,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물론 오늘 이 성폭법, 그러니까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은 되겠지만 이분의 경우 25살 조주빈이라고 알려졌고요. 네. 수도권 소재 대학을 지금 졸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 지금 학교 내의 신문사를 운영을 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6년 전에는 학보에다가 실수를 기회로라는 제목의 칼럼도 썼다고 하는데요. 네. 이 칼럼 내용에 약간 저는 이걸 보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주의를 기울인다. 지금 이런 N번방의 주된 관리자, 아니 영업을 했다라고 알려지는 사람이 이런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좀 소름 끼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찰은 이 박사방보다 앞서 만들어진 N번방의 최초 개설자를 좀 쫓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N번방, 그다음 네. 박사방 이렇게 이제 많이 혼용하고 쓰고 있는데 사실 N번방이라는 것은 지금 저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각갓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방의 첫 번째 이름입니다. 그래서 각갓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러한 어떤 아동 성착취물을 처음에 만드는 사람이고 네. 이 각갓이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방을 이제 작년 9월에 이미 구속되었는데 왓치맨이라는 사람에게 넘겼고 네. 그 왓치맨이 다시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박사에게 이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각갓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각갓이 더 나쁜 행동을 했는데 왜 이렇게 잡히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경찰 당국에서는 아마 경북 경찰청에서 이 각갓에 대해서 IP 추적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로 이러한 어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었던 3명의 대표적인 사람 각갓, 그다음 왓치맨 그리고 박사가 다 일망타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N번방의 실체를 추적한 과정이 지난달 20일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방영됐습니다. 최강일 PD, 취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작년 11월 달부터 사실은 저희 제보에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근데 그 제보가 좀 네. 다른 취재랑 달랐던 점이 그 박사방에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건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제발 좀 이걸 조사해달라. 사실은 그 사람들도 공범이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꼭 이거는 좀 잡아달라는 제보가 저희 게시판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 PD가 직접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서 사이버 지존파, 네. 지존파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데 사이버 지존파라는 어떤 단어를 들었다면서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만나봤던 형사님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살인 사건도 다뤄봤었고 네. 강간 사건도 다뤄봤고 많이 수사를 했던 분이었는데 네. 이 사건을 다루면서 자기가 너무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미성년자가 무릎 꿇고 비는데 그거를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를 얘기하시면서 네. 이건 정말 사이버 지존파다. 사람을 잡아먹은 것보다 너무 심각하다. 네.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결과가 76명의 피해자라는 얘기를 듣다 보면 네. 이게 그런 의미에서 사이버 지존파란 말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살인을 하는 네. 물리적으로 살인을 하는 그 지존파가 아닌 그보다 더 심한 네. 극악무도한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담당했던 수사 경찰들은 그런 어떤 표현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최 PD는 취재 과정에서 최강일 PD는 이 N번방에 대한 취재 과정에서 박사라 불리던 조 씨와 직접 비밀 채팅까지 했다고 합니다. 최 PD, 어떤 대화가 얼마나 이어졌습니까?
제가 채팅을 나눴던 시간을 생각하면 총 3시간 정도가 되고요. 네. 처음에 먼저 말을 걸었어요. 누가 먼저 말을? 박사가요. 예. 진짜 스포트라이트가 맞습니까? 라는 얘기로 시작해서 네. 잡을 테면 잡아봐라. 네. 나는 대한민국을 뒤집어야지 잡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나는 잡힐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저희가 대화하는 와중에서도 저희와 대화방에 또 다른 피해자를 거기다 넣어서 네. 또다시 거기서 성착취를 하려는 시도가 보였던 것들이 참 많았어요. 예. 심지어 저희 방송이 나가면은 뭐 자살하겠다, 한 명 피해자를 한 명 자살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저희 방송을 무마시키려는 하는 노력이 더 많이 보였던 채팅이었습니다. 네. 그럼 거기서 채팅방에 함께 했었던 그런 피해자, 피해 여성의 네. 어떤 상황도 조금 뭐 들은 게 있습니까? 실제 제가 만나봤던 피해자가 한 4분 정도 되는데요. 네. 그때 저랑 그 채팅방에 있었던 그 여성분들은 사실은 채팅을 할 수 없는 상태였었던 예.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 텔레그램에서 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조 씨가 구속되고 경찰 수사가 확대되자 또 제2의 텔레그램까지 좀 등장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사실 네. 이게 처음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자극적이고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공분을 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과거에 소라넷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소라넷 당시에 이제 100만 명 상당의 회원들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네. 소라넷에서 다크웹으로 그 다음에 텔레그램이 있었습니다. 텔레그램 이후에 지금 디스코드라는 온라인 메신저로 이동을 해서 또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 밖에도 아직도 텔레그램에도 파생방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파생방의 이름조차도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접스럽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표현이 대피소입니다. 지금 가해자들이 대피소라는 곳을 만들어서 이러한 범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인데 네. 이게 공급자와 수요자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공급자는 이런 수요자가 많고 이런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자들은 여성 혹은 아동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객체화시키면서 지금 개인의 성욕으로 합리화하기에는 굉장히 더러운 욕망을 보여주고 네.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어쨌든 경제적인 이익을 박탈하거나 뭐 형법적으로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이런 식으로 장소만 옮겨가면서 계속해서 범죄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박사방의 조 씨가 유포한 이 성착취 영상 자료를 구한다는 게시글이 온라인에 지금 여전히 많은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예. 참 마음이 되게 아픈데요. 이제 그 온라인에는 지금 이제 N번방에서 나와 있던 그런 어떤 청소년,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구한다라는 글뿐만 아니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박사방에서 나오는 모든 패키지, 풀팩이라 그래서 풀 패키지를 원한다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과연 지금같이 국민들이 공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어떤 영상물을 요청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어떤 성범죄 중에 디지털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어떤 원칙이 그러한 어떤 음란물을 최대한 신속하게 차단하고 그것이 그 인터넷 세상에서 없어지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그 박사와 유사한 그러니까 무료방이라 그럽니다. 어떤 높은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맛배기 방들이 아직 한 20개 정도가 남아 있다라고 네.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방을 검찰과 경찰은 빨리 추적을 해서 그런 방들을 없앨 뿐만 아니라 사실상 언론에 인터넷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나오면 그런 내용들을 삭제해 주겠다 이런 어떤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뭐 1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어떤 비용이 필요하다는데 디지털 장의사 업체들의 어떤 그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그렇게 해서 텔레그램에서 삭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신상 정보가 다시 나가서 2차 피해가 우려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국민들은 잘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최 PD. 근데 지금 이제 보니까 오픈 채팅방이라는 곳에는요. 그동안에 N번방 활동 기록을 좀 지워주세요. 이런 대화방에도 이런 게 좀 등장하고 있다면서요? 네, 근데 사실상 현실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예. 지금도 피해자들은 계속 상처받고 있고요. 네. 또다시 그런 글들이 올라가고 어제도 사실 제가 피해자분의 한 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네. 정말 죽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 하세요. 예. 근데 지워지면 사라지고 지워지면 나오고 지워지면 나오고 이런 현실이 반복되는 게 현실입니다. 예. 이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는 이 N번방의 두 번째 운영자도 별도의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9월에 이 체포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 처음에 네. 갓갓이라는 사람이 이 N번방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이 방을 넘긴 사람이 네. 왓치맨이라는 텔레그램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 갑자기 뭐 자취를 감춰서 물음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도 자신의 또 텔레그램 방을 만들어서 또 이런 행태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선 앞서 뭐 공중화장실에서 몰카를 찍고 게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고단방이라고 하는 텔레그램 방도 운영을 했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도 이런 뭐 일종의 수요자들을 끌어들였다라고 합니다. 네. 이 사람은 이미 잡혀서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최근에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 결심 공판에서의 구형을 듣고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구형에서 3년 6개월 구형이 됐다고 하거든요. 사실 구형이 이 정도라고 하면 결국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형량은 뭐 2년 미만으로 네. 예상이 되지 않을까 실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멀었다라는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좀 전에 김영주 변호사가 말한 것 중에 고단방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거는 또 어떤 거로 이해해야 됩니까? 그 흔히 말하는 텔레그램의 특성을 이용한 범죄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그 박사방 이전에 있었던 방 중에 하나고요. 네. 이 안에서도 그 가까시 했었던 또 다른 그 범죄 행위들이 그대로 이어졌고 네. 사실은 그 가까스의 영상물들이 그대로 다시 이 고단방에 이어져서 그 영상들이 다시 재오프되는 그런 현실들을 제가 많이 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제 좀 전에 최 PD가 취재 과정에 피해자들을 좀 어렵게 여러 차례 만났다고 그러는데요. 이 피해자들이에게서 들었던 이 운영자들, 조 박사 등 박사 등의 어떤 수법은 어떤 거였습니까? 제가 만나봤던 피해자들 중에는 이유들이 좀 다양했어요. 뭐 몇몇 이유는 흔히 말하는 고액 알바를 미끼로 접촉했던 경우들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모델을 시켜주겠다라는 식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을 보고 그거를 너무 이쁘다. 네. 그러니까 너는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접촉한 적이 참 많았고요. 그 이외에도 해킹을 통한 어떤 시도들도 충분히 그 사례들은 봤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피해 여성들이 범행의 대상이 된 이유는 현재 취재 상황으로 봐서는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각각의 사례들을 제가 다 만나보진 못했지만 네. 사이버상의 텔레그램은 안전하다라는 어떤 잘못된 미신 그리고 사이버상이기 때문에 나는 숨겨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확신들이 네.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선택들이 어떤 결과가 나왔었던 것 같고요. 예. 박사는 또 그만큼 치밀했습니다. 네. 조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굉장히 유명한 양 네. 그리고 굉장히 거물인 양 얘기를 하면서 그 피해자들을 더 혼역시켰던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최 PD가 이 박사랑 한 3시간 가까이 이제 채팅 온라인상의 대화지만 대화를 했을 때 최 PD가 취재 PD로서 느낄 때 이 박사의 어떤 그 약간 특성 이런 건 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다라고 느낀 게 좀 있었습니까? 굉장히 저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제가 당신 언론사 PD인 내가 봐도 당신은 글을 참 잘 쓰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예. 굉장히 우쭐대더라고요. 예. 나는 어떤 글이 좋았냐라고 저한테 다시 되묻는 걸 봤을 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라는 의문점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결과를 보니 학포사의 어떤 편집국장이라는 예. 얘기가 도는 걸 보면 자신을 굉장히 사이버상에서는 대단한 사람이냐 예. 포장하기를 바랬던 사람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예. 나이도 심지어 저랑 얘기할 때 제가 37살이라고 얘기하니 예. 저보다 2살 더 많다. 앞으로 내가 형이라고 불러도 뭐 동생이라고 불러도 되냐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예. 이번에 나온 결과를 보니 20대예요. 25살. 예. 그런 걸 보면 사이버상에서의 특히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 이 텔레그램 안에서의 자신을 포장하는 모습들이 예. 이 조 씨의 가장 큰 특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취재를 하는 취재진으로서 느꼈을 때도 다소 현혹될 수도 있는 뭐 이렇게 포장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했을 때는 상당 부분요. 이 부분의 말에 어떤 행동에 좀 현혹됐을 수도 있고 속았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는 좀 느낌인데요. 근데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이 범죄의 또 다른 문제는요. 이 피해자들에게 느끼는 또 다른 문제는 제2차 피해가 아닐까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가장 슬펐던 점이 네. 미성년자 피해자들이 실제 강간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강간의 영상들이 계속 남아서 네. 지워지면 또 나오고 지워지면 또 나오고 네.
한 피해자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텔레그램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예. 네. 이 텔레그램이라는 거는 특정한 어떤 메신저지만 그런 어떤 온라인상의 메신저를 말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최 PD가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지금 여기서 많이 드러나는데 그래서 이제 표현하는 것도 대대로 조심하고 있고 절제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도 좀 더 잘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이 초등학생까지 이런 상황에서 초등학생까지 메신저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의 표적이 된 또 정황까지도 또 포착이 됐어요, 승 의원. 예. 뭐 PD님도 그렇게 보지만 저희들이 이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참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 네. 이제 초등학생이 이제 뭐 온라인 게임의 어떤 특정 걸 사기 위해서 문화 상품권을 이제 거래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사건인데요. 그때 이제 어떻게 유혹을 하는가 하면 그러면 문화 상품권을 사기 위해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개인 정보를 좀 알려줘야 된다라고 해서 종합 알림장 앞뒤를 조금 찍어 보내라 이렇게 해서 이 어린아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오늘도 아마 FBI에서도 미국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밝혀졌는데 꼭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나 미성년자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미성년자가 절대로 잘못한 게 아니라 미성년자는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부모들께서는 그러한 행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면밀하게 확인해 주시고 특히 지금 중학교가 됐건 고등학교가 됐건 초등학교가 됐건 실수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이게 절대로 끝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메시지가 왔다면 반드시 부모에게 알리고 부모께서는 반드시 경찰 당국, 사정 당국에 좀 알려주셔서 이런 행동이 절대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미성년자가 혼자 외롭게 말씀 주셨지만 내일이 지워진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 꼭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부모님 그리고 또 주변의 어른들 이런 식의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해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 좀 당부의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다루는 것은요. 국민적 공분이 있는 아이템 주제에 대해서 다루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 나와 있는 취재 PD나 그 패널 분들도 장탄식을 좀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만 짧게 객관적이고요. 냉정하게 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최 PD, 이 취재를 하면서요. 조금 뭐 최 PD도 좀 당황하고 이런 상황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좀 답답했던 상황도 있었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범죄자라면 본인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강할 텐데 네. 이 박사라는 사람은 저희한테 말을 걸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경찰과도 직접 텔레그램 메신저로 대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잡을 테면 잡아봐라. 네. 저희가 취재를 하는 도중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고 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데 제가 막을 수 있는 영역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예. 부분이 가장 답답했고요. 예. 저희가 취재한 시점까지는 피해자를 한 30명 정도로 예측했었는데 예. 이번에 결과물을 보니 76명의 피해자가 있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네. 이게 어떻게 좀 막을 수 있을까라는 측면이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 씨는 이 박사라 불리는 조 씨는 범행에 있어서 자신감을 보였었는데 취재 과정에서 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부분도 저희 사전에 저희 제작진한테 얘기를 했어요. 최 PD가요. 저희가 취재했던 영역 중에 흔히 말하는 그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를 이용했었어요. 박사라는 사람은. 네. 근데 그 가상화폐라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수사망에서 벗어난 영역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대행업체를 취재를 하면서 돈을 지급했던 사람들, 네. 박사에게 이 사람에 대한 신상들은 경찰에 넘어가고 있다는 증언을 확보했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사가 방송을 보고 확인하고 저희한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네. 본인의 돈줄인데 음.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라는 식으로 저희한테 메시지를 보내왔을 때 박사 본인이 굉장히 당황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결국은 유료 회원들로부터 그 박사는 돈을 받을 때 가상화폐로 받았다는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암호화폐 부분에서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취재 과정에서 유료 회원들이 박사에게 가상화폐를 넘길 때 그들의 어떤 그 신원이 그 박사가 좀 확보하고 이런 어떤 사례는 없었나요? 박사 자체는 예. 돈을 냈던 사람들의 신원을 꼭 메시지를 보내라고 했어요. 텔레그램으로. 예. 그래서 박사한테도 그 돈을 보냈던 사람들의 신원은 제공이 됐었고요. 예. 그리고 그 대행업체에서도 실제로 돈을 넣었기 때문에 네. 본인의 계좌에서 계좌번호랑 어떤 신분증 같은 것들이 다 넘어갔고 그게 경찰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은요. 박사로부터 수사를 하게 되면
그 보낸 유료 회원들의 정보를 그럼 경찰이 지금 확보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저는 100%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대행 업체는 실제로 경찰과 같이 공조해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지요. 그 회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이 관련되는 정보를 갖고 있다면요, 수사에서도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경찰이 박사방을 비롯한 성착취 영상 공유방에 참여한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이렇게도 좀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급자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뭐 논의의 여지 없이 나쁜 사람들인 게 맞는데 공범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수요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없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근데 이 공범자, 즉 방관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기만 했다라는 부분에서 자신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아직까지 현행법상은 소지한 자까지만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네.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라는 일각의 이야기도 있어서 현재 수사기관이나 검찰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본 사람들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선상에 넣을 수 있을 것인가를 지금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뭐 경찰 당국에서는 이 본 사람들, 참여한 사람들까지도 계속해서 추적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경찰이 수사력을 총동원하겠다고 했지만 추적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승재현 의원님 왜 그렇습니까? 사실 텔레그램방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 메신저 회사가 사실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하게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의 본사가 어디인지 안다면 당연히 그 본사에게 국제사법 공조를 요청해서 이러한 불법적인 어떤 영역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들어간 정보를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아주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 정부 당국에서는 FBI, 그다음 미국에 있는 홈랜드 시큐리티, 즉 국토안보부와 같이 연결을 해서 국제사법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본사가 어딘지를 확인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제 26만 명의 회원들이 이 박사방에 지금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저희들이 좀 살펴봐야 되는 대목은 그냥 이게 중복적인 숫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추려서 정말로 여기에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그냥 방관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집단 범죄에 있어서 개입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당국이 좀 발본세본 정확하게 찾아가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열렸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서 이 N번방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동 음란물 내지 야동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야동 내지 음란물과 성착취물은 엄연히 다릅니다. 네. 이 사건은 야동 사건이 아니라 성착취, 인신매매, 성폭력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믿기 어려운 정말 초유의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베, 소라넷 등에서 이미 동일한 또는 유사한 범죄들이 셀 수 없이 벌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제대로 처벌받았나요? 네, 이런 가해자들이 과연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좀 적지 않은데요. 이 개정 헌법에 보면요, 개정 형법에 보게 되면 범죄 집단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범죄 집단을 구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특정이 된다면 처벌이 더 강해지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사실 종래까지는 이러한 범죄에 가담했는 사람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공동정범 혹은 방조범 이렇게 이제 처벌하는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았었는데 지금 형법 114조에 보면 옛날에는 범죄 단체만 있었는데 지금은 2013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가입되는 운톡이라고 그래서 국제 집단 범죄에 가입되면서 거기에 범죄 단체뿐만 아니라 범죄 집단이란 개념까지 들어왔습니다. 예. 그 범죄 집단이란 개념이 들어옴으로써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구성원으로서 들어왔다면 당연히 이 법률에 의해서 가입자들 도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논의가 시작되었고요. 예. 그래서 시작한 주체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제 아마 대검에서도 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법무부에서도 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예. 2시나 3시쯤에 관계되는 내용을 이제 그 관계 당국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올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법률상으로 무엇이 가능한가 하면 지금 이제 저 취재해서 아시겠지만
그냥 단순 가입자들도 그냥 가입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미성년자라는 걸 알고 있었고 가입하는 절차가 매우 어려웠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약간 공범적인 그 영상물을 다른데 퍼나르는 형식의 어떤 관련적인 내용을 통해서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단순 가입하는 사람들도 단순한 방조자가 아니라 이러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의 네. 하나의 범죄 집단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좋은 방법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가 하면 단순 가입자들도 방조범이면 법정형의 2분의 1을 감경해서 처벌해야 되는데 네. 이 법조항에 따르면 그 목적에서 정한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가입자들도 아동 그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제작죄의 본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방조가 아니라서 조금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114조와 아청법 11조가 경합이 돼서 형을 가중할 수 있는 네. 그런 논의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하고 대검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전문가들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면서 대법원이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형은 절대 모자라지 않습니다. 네. 지금 아청법 기준으로만 해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면 사실 살인죄의 하한과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범죄 조직 단체 이런 것을 같이 경합을 하다 보면은 이것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 2017년도 기준으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제작 성범죄자의 경우 2년 유기징역이 평균이었다고 하거든요. 정말 이것은 했던 범죄 행위에 비해서 너무나 터무니없이 낮다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앞서서 뭐 다크웹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미국 사례에서는 이 다크웹을 통해서 단순히 다운로드를 받은 사람에게도 굉장히 큰 징역형을 선고한 반면 우리나라는 이 사람에게 최종심 기준으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말 문제가 있다. 뭐 법정형은 문제가 아니나 양형 기준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정비는 굉장히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광일 PD. 네. 처벌에 대해서 유료 회원뿐만 아니라 그러면 유료 회원뿐만 아니라 단순 회원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단순 회원이라고 말하긴 그렇고요. 예. 그냥 그 방에 들어갔던 사람들이란 예. 측면들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그 방에 들어가려면 모두 다 돈을 내는 유료 회원이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료 회원이든 아니면 단순하게 방에 들어왔던 사람이든 범죄 집단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구성이 된다면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 네.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 최 PD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좀 밀착 취재했고 지금도 취재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혹은 뭐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좀 있으면요. 방금 전에 사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건을 취재를 했었어요. 네. 웰컴 투 비디오라는 사이트였고요. 그 부모님을 제가 취재 과정에서 만났습니다. 네. 근데 그 부모가 했던 얘기가 우리 아들이 죄를 지었냐? 단순하게 법적 기준이 된 법적으로 우리 아들은 1년 6개월 받았으니 아무런 죄가 없지 않느냐라는 네.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인가? 텔레그램 안에서 이런 범죄가 있었을 때 이런 그 끔찍한 범죄자들이 정당한 죄를 받고 이게 사회적인 정의가 실현되는 것들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고요. 취재 네.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는 다음 주에도 스포트라이트에서 그 흔히 말하는 이 박사방 후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네, 그럼 다음 주 목요일 날 네. 이교인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박사방에 들어갔던 피해자 중심의 내용까지 포함해서 다뤄진다는 얘기죠. 법률적인 부분 그리고 까지도. 네, 사회적인 어떤 왜 이런 현상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것들도 취재해서 방송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예, 다음 주 목요일 날 스포트라이트를 한번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세 분하고 이야기 좀 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